10장의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스토어드 함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스토어드 함수는 스토어드 프로시저와 조금 비슷해 보긴 하지만 용도가 좀 다르니까요. 이번에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452페이지부터 진행할게요. 자, 스토어드 함수는 내장 함수 우리 기억나시나요? 혹시? 7장에서 했었는데요. 다양한 내장 함수를 우리가 배우고 사용해봤습니다. 하지만 MySQL이 제가 원하는 모든 함수를 제공하지 않으니까 제가 직접 사용자가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토어드 함수입니다. 자, 스토어드 함수는 스토어드 프로시저와 상당히 유사하지만 사용법에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MySQL의 도움말에 나온 스토어드 함수는 이 형태인데요. 이 형태를 외울 필요는 없고 실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도 역시 딜리미트 달러달러하고 엔드 달러달러에서 마찬가지로 사용하면 되고요. create 펑션이네요. 펑션이고 함수 이름은 내가 지어줄 수 있고 파라미터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얘는 리턴 타입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리턴하고 반환 형식을 지정한 다음에 맨 마지막 문장에는 리턴하고 반환값 이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함수의 특성은 반환값이 한 개 있는 게 함수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긴 엔드 사이에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스토어드 프로시저와 차이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반환값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지만 스토어드 함수 같은 경우는 반환값이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용법은 대개 셀렉트하고요. 스토어드 함수를 실행을 해요. 그럼 얘가 반환된 결과를 제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스토어드 함수의 특징을 좀 보면요. 스토어드 프로시저와 차이점이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in, out 파라미터가 있었죠. 입력 파라미터, 출력 파라미터가 있었는데 스토어드 함수는 입력 파라미터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출력하는 것은 리턴즈 문으로 이렇게 반환할 데이터 형식을 지정하고 리턴 문을 사용한다. 이렇게 형태가 좀 다르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우리가 콜 했죠. 그렇지만 스토어드 함수는 셀렉트 문장에서 호출이 된다. 그리고 스토어드 프로시저 안에서는 우리가 셀렉트문을 여러 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스토어드 함수는 셀렉트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토어드 함수 같은 경우는 어떤 계산을 통해서 하나의 값을 반환하는 데 주로 사용하면 됩니다. 스토어드 함수를 사용하려면 먼저 함수에 권한을 줘야 되는데요. 그 권한이 이 문장을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두 개의 숫자의 합계를 내는 스토어드 함수 볼까요? 그래서 제가 셀렉트에서요, 이 함수를 호출해서 두 숫자를 넘겨주면 두 숫자를 합계를 내서 그 결과를 반환해주는 스토어드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함수를 만들면 역시 create 펑션에서 유저 펑션에서 파라미터를 이렇게 두 개 받으면 돼요. 파라미터 이름 type, 파라미터 이름 type 해서 두 개가 아마 100이 value 1, 200이 value 2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돌려줄 값을 형태를 int로 제가 지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리턴을 하는데 방금 value 1과 value 2를 더한 결과를 리턴을 합니다. 그럼 얘가 아마 100, 200이 넘어와서 합쳐진 300이 반환이 돼서 이 결과는 select 300이라고 결과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실습 2번을 통해서 스토어드 함수 사용법을 익혀보도록 하죠. 자, SQLDB는 초기화시키고 진행 또 하죠. 자, use SQLDB부터 진행하고요. 자, 스토어드 함수를 만들어보죠. 무슨 함수냐면 출생 연도를 입력받아서 현재 나이를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create 펑션에서 출생 연도를 파라미터로 넘겨받아서 declare하면 뭐죠? 변수를 준비한 거죠. 그래서 이 변수에 codedate는 현재 날짜죠. 현재 날짜의 연도만 뽑은 다음에 빼기 넘겨받은 연도를 하면은 나이가 나오겠죠. 물론 만 나이겠지만 나이가 나오면 그 나이를 리턴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간단하죠? 실행해서 함수를 만들고요. 자, 오류가 발생했는데요. 오류 발생하는 이유가 이걸 알려줬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전역 변수거든요. 이 시스템 전역 변수를 1로 세팅을 해준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실행하고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딜리미터를 또 만들면 자, 잘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해서 함수를 만들고 이제 함수를 실행할 때는 셀렉트에
get age func에서 이 연도를 넘겨주면 이 연도에 해당하는 나이를 반환을 해주겠죠. 실행해 볼까요? 그래서 지금 41세로 이렇게 나오네요. 1979년생은 만으로 41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간단한 함수 사용법을 알았고요. 함수의 결과를요, 변수로 저장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두 개의 날짜의 나이의 연도의 차이를, 나이 차이를 알고 싶다. 그러면 얘를 한꺼번에 해야 돼요. 변수니까. 한꺼번에 선택해서 실행하면 두 나이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히 사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 셀렉트 할 때요. 우리 지금 출생 연도가 여러 건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get 펑션에서 get age 펑션에서 함수를 이렇게 던져주면 여러 개 집합 결과 중에 함수가 모두 사용이 됩니다. 자, 선택해서 실행해 볼까요? 되죠? 만 나이가 쭉 나오죠. 이게 이제 뭐랑 똑같냐면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우리가 MySQL에서 제공해주는 시스템 함수랑 사용법이 동일하게 생각하면 되십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의 내용들 볼까요? 함수의 내용을 보면 show create 펑션에서 실행하면 이 함수의 내용이 출력이 됩니다. 자세히 보고 싶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오픈 밸류 하면은 아까 만든 함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함수를 삭제하는 것은 간단히 드랍 펑션 하여 삭제를 하면 되죠. 자, 간단히 함수 사용법을 알아봤는데요. 함수 사용법은 이게 거의 다예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 안에서 어떤 알고리즘을 쓸 건지 그 내용을 여러분이 직접 코딩하시면 되고요. 그게 바로 7장 후반부에서 배운 SQL 프로그래밍 그 내용을 여기다가 코딩해서 실제 다른 언어처럼 내용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자, 함수는 이 정도에서 간단하게 마칠게요. 자, 이번에 우리가 커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는요, 스토어드 프로시저 내부에서 쓰는 거예요. 지금 별도로 해놨긴 했지만 커서는 스토어드 프로시저와 함께 쓰여야 됩니다. 자,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 할 때요, 파일 처리를 혹시 해보셨으면 파일은요, 파일의 내용이 쭉 있잖아요. 이게 파일이라고 가정하면 파일에 시작해서 계속 파일을 한 행씩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언제까지 해요? 파일에 끝날 때까지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파일 처리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과 비슷하게 커서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커서 볼게요. 커서의 서서가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이 내용만 좀 파악을 하시면 되고, 커서의 사용 형태가 굉장히 표준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 보이더라도 그 정형화된 형태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니까 한두 번만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보죠. 먼저 커서를 선언해야 돼요. 그래서 declare 커서를 준비한 다음에 반복 조건을 선언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 조건이 뭐냐면 행을 이렇게 읽어두는데 행이 더 이상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를 준비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서를 열고 커서에서 가져온 데이터 한 행씩 읽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계속 읽고 처리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행이 없을 때까지. 행이 없으면 이 반복 조건이 나오는데 대개는 반복 조건에서는 여기를 빠져나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 처음에 커서 선언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행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커서를 열고 계속 한 행씩 처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행이 끝나면은 이게 빠져나와서 커서를 닫고 이런 형태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형태를 거의 그대로 코딩을 해볼게요. 실수 3번을 잘 익혀 놓으시면 향후에 커서 형태는 다 비슷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자, 이 커서 형태가 나오는데요. 이 형태만 잘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형태가 굉장히 비슷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여기만 잘 파악하시면 다음에 커서를 만들 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커서는 역시 저장 프로시저죠. 그래서 저장 프로시저를 만들고요. 자, 필요하면 이제 변수를 선언했는데 제가 고객의 키와 고객 인원수 그리고 키 합계. 지금 이 커서가 뭐냐면요, 고객의 평균 키를 계산해내는 커서예요. 자, 그래서 그 커서를 그 변수를 미리 준비해 놓고 이제 여기부터가 필요한 거예요. 자, declare end of row에서 지금 false 값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변수를 하나 준비하고 이 변수에 false 값을 넣어놨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행의 끝이냐? 아직 행의 끝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여기 false 값을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커서를 준비하면 돼요. 지금 커서를 선언하죠. declare 커서로 user 커서라고 이름을 주고요. select height from user table 하면 뭐죠? 사용자 테이블에서 키를 다 뽑아내는 거죠. 지금 이 커서가 키의 평균을 지금 계산하고 싶은 커서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집합함들에서 집합 결과죠. 집합 결과에서 우리 10명의 회원의 키가 쭉 목록이 여기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반복 조건 선언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declare continue handler 그냥 써주시고요. for not found예요. for not found 뭐냐면 행의 끝이라는 얘기죠. 행의 끝이면은 set하고요.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end of row가 여기 false를 해놨죠. 행의 끝 변수를 true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행의 끝이 아닌 걸 false로 해놓고 만약에 행이 끝나면 행이 끝이면은 얘를 true로 바꿔라. 이렇게 지금 준비만 하는 개념이에요. 준비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커서를 열고 오픈 커서하고 그 다음에 커서 루프에서 이것도 제가 이름 지어준 거군요. 커서 루프에서 여기 루프부터 엔드 루프, 커서 루프 해가지고 이 부분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 이름은 제가 지어주면 되고 루프, 엔드 루프 이 사이를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아마 행이 끝날 때까지요. 그리고 이제 fetch 쓰는 게 한행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한행을 갖고 와서 유저 커서에서 하죠. 유저 커서가 여기죠. 이 커서가 뭐 있어요? 지금 하이트가 10건 있잖아요. 10건 중에 첫 번째 건을 갖고 오는 거예요. 첫 번째 건을 갖고 와서 여기에 넣는 거예요. 첫 번째 사용자의 키를 넣고 지금 엔더로가 행의 끝인가요? 행의 끝이 아직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false잖아요. 아까 처음에 false를 해서 false니까 얘를 안 하고 넘어가요. 넘어간 다음에 카운트를 1 증가시켰어요. 1 증가시키고 그러니까 한 명을 지금 계산한다는 얘기죠. 한 명의 키를 지금 전체 키에다가 합계를 했어요.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을 더했고 다음 거 볼까요? 넘어가서 또 두 번째 사람을 키를 냈는데 역시 행의 끝이냐? 행의 끝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10명을 다 더한 다음에 10명까지 더했어요. 마지막 11번째는 이제 더 이상 행에 접근하니까 행이 없어요. 이제 행의 끝이 나오는 거죠. 더 이상 패치할 게 없으면은 우리가 아까 준비한 게 이거예요. 행의 끝이면 더 이상 접근할 게 없으면 end of row를 뭐죠? true로 바꾸래요. 그럼 여기 행의 끝이 없으면은 얘가 true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서 얘가 지금 true죠. 이 분제 false가 아니라 true니까 leave 해가지고 커서 루프 이 부분이 커서 루프잖아요. 여기를 빠져나가라. 그러니까 얘가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셀렉트 해가지고 우리 고객 키의 평균에서 아까 계산한 거 전체 키 나누기 카운트가 뭐죠? 회원의 개수, 회원의 수죠. 회원의 수를 나누면은 고객의 평균 키가 됩니다. 그리고 커서를 클로즈 해주면 되죠. 됐죠? 그래서 처음에 이 형태가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한데 지금 설명드린 이 형태가 표준적인 형태니까 이 형태를 잘 기억해 놓으시면 잘 익혀두시면 다른 커서도 거의 비슷하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커서 만들어 볼까요? 실행해서 커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실행해 볼까요? 콜하고 실행하면은 이제 고객 키 평균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커서를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이번에는 우리가요 회원 테이블에서 고객 등급을 전에 했었는데 최우수 고객, 우수 고객, 뭐 유령 고객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아예 테이블에 한 개열 고객 등급열을 추가한 다음에 여기다가 최우수 고객, 뭐 유령 고객, 일반 고객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볼게요. 일단은 열을 하나 추가할까요? 자, 유저 테이블에다가 열을 하나 추가했어요. 그래서 셀렉트에서 한번 보면은 셀렉트로 확인해 보면요, 이렇게 지금 열을 제가 추가했어요. 그럼 여기 그레이드에 뭐냐면은 이 유저가 여기가 아니라 바이 테이블이겠죠. 바이 테이블에서 산 총 구매 내역에 의해서 여기 최소 고객이냐, 일반 고객이냐, 유령 고객이냐 이런 식으로 여기다 채우려고 합니다. 자, 커서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커서 한번 만드는 거 볼까요? 그레이드 프로시저에서 만들고 아이디와 합계와 유저 그레이드 변수들을 준비했네요. 그래서 이게 아마 고객 등급을 여기다 저장해서 인서트를 하면 되겠죠. 여기다 업데이트 하면 되겠죠. 자, 보시면 또 커서 똑같죠. 엔더블로 해서 처음에 false 값을 주면 돼요. 주고 그 다음에 유저 커서가 이제 간단한 쿼리분이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해진 것 뿐이에요. 이거 사실 우리가 여러 번 했던 거예요. 뭐죠? 그룹 바이 해가지고 사용자별로 구매한 총 액수죠. 그래서 라이트 아웃 조인한 이유가 유저 테이블을 한 게 뭐죠? 유령 고객까지 고객은 전부 다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전에 조인할 때 여러 번 했던 그 코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사용자 아이디와 사용자가 구매한 총 비용 그게 전체 합계돼서 그룹핑돼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역시 이것도 똑같죠. 만약에 행의 끝을 만나면 엔더브로우를 true로 바꿔라. 그럼 아마 요 행이 이것도 거의 고정된 거예요. 만약에 엔더브로우가 얘가 true면은 빠져나가라. 이 루프를 거의 고정됐죠.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죠. 자, 보죠. 이제 오픈 커서 한 다음에 루프 그레이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복을 시킬게요. 자, fetch에서 처음에 하나 한행하고 우리가 아이디와 합계, 그러니까 아이디별 합계를 지금 했으니까 아이디와 합계를 두 가지 변수에 가져왔네요.
첫 번째 사람의 이제 합계된 첫 번째 사용자의 아이디와 그 사람의 구매한 전체 총 구매액을 합계 넣었죠. 그래서 당연히 행위 끝이 아니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겠죠. 그래서 만약 합계가 1500 이상이면 얘가 최우수 고객이 되는 거예요. 변수에다가 넣어놨죠. 그리고 1000 이상이면 우수 고객, 1 이상이면 일반 고객,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유령 고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변수를. 그래서 유저 그레이드를 준비했으니까 얘를 업데이트하면 되겠죠. 그래서 업데이트해서 유저 테이블에서 그레이드를, 이 그레이드죠. 얘를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수 고객이다. 우수 고객으로 업데이트하고 유저 아이디가 아이디인 사람, 그러니까 유저 아이디가 아까 한 아이디인 사람을 업데이트 찾아서 하게 됩니다. 간단하죠? 간단하진 않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네요. 자, 제가 이 커서를 좀 길긴 하지만 준비를 해볼까요? 아까 얘는 했고 여기부터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커서를 저장 프로세스죠. 만들고 나서 호출해 볼까요? 호출하면 잘 된 것 같아요. 이제 셀렉트 해볼게요. 셀렉트해서 결과를 봐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커서에서 해놓은 대로 한 개씩 모두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서도 역시 그다지 어렵진 않지만 처음에는 좀 복잡해 보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표준 형태를 잘 익히시면 향후에 활용하기에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서까지 마쳤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죠.